예로부터 붉은색과 검은색은 불길함의 조짐이자 흉조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붉은 달이 뜨는 날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조선시대의 왕들은 일식이나 월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에게 밤새도록 제를 올리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방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몇 날 며칠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 공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디 투명한 빙하가 붉은색 혹은 검은색으로 변하여 알프스 일대와 그린란드를 수놓고 있다면 이것은 과연 무슨 징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안타까운 미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처럼 일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겨울철 기온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러시아 베르호안스크가 지난 6월 20일에 접어들어 역대 최고 기온인 무려 영상 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날씨를 기준으로 무려 80도 가까이 올라간 엄청난 온도차를 보인 셈인데요. 확실히 지구온난화는 미친 수준이고 세계 각지에서는 이상 징후들이 끝도 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알프스 지역에 나타난 분홍빛의 빙하는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고, 정부와 과학자들로부터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분홍색 빙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물속에는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진핵 생물군의 하등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동화색소를 가지고 독립 영양 생활을 하며 뿌리, 줄기, 잎 등이 구별되지 않고 포자에 의해 번식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붉은 빙하의 붉은 빛이 곧 이 포자들의 번식에 의한, 즉 바다에 살며 김이나 우뭇가사리처럼 물 속에서 생육하는 조류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연붉은 빛이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러한 세계 변화로 인해서 얼음이 녹는 속도가 몇 배로 빨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빙하는 태양에서 오는 복사열의 80%를 반사합니다. 이것은 마치 강원도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군인들이 눈에 반사되는 빛으로 일반인보다 3배는 빠르게 구워진다는 점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조류가 빙하의 윗부분을 덮는 경우엔 빙하의 색은 짙은 색으로 변하게 되고, 빙하는 곧 더 많은 복사열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빙하 내부적으로 스며드는 열 때문에 얼음이 녹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 예로 검은 티를 입고 나가는 날이 흰 티를 입고 외출한 날보다 곁땀이 더욱 흥건해지고, 머리카락이 풍성한 사람이 빛을 반사하는 대머리보다 더욱 머리가 뜨거운 현상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건 아닌가? 알프스의 경우 봄과 여름의 중위도부터 고위도 사이에 조류가 나타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조류가 빨리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질수록 조류에 덮인 빙하는 점점 더 빨리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빙하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복사열의 80%를 반사하지만, 조류가 빙하의 윗부분을 덮어 짙은 색으로 변한 경우엔 태양열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실제로 또 다른 빙하의 경우에 색의 변이에 따라 태양열의 99%까지 흡수한 바 있죠. 사실 알프스 빙하의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9월의 경우 서유럽 최고봉인 몽블랑 빙하에서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빙하가 붕괴할 수 있는 상황이 확실시되자 정부는 최근 주변 도로와 빙하 아래 등반로를 일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며 20세기 동안 지난해까지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 4,500여 개 중 약 500개가 사라진 상태이며, 나머지 4,000여 개의 빙하마저도 2100년까지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는 등산객과 스키리프트 등 인간 활동이 크게 한몫을 했다고 하니, 결론적으로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에게는 바이러스라는 말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가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프스의 핑크 빙하보다 조금 앞섰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자 지구 최북단 섬나라로 일컬어지는 그린란드의 검은 빙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의 82%가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는 과거 화력발전소를 주로 전기를 생산했던 것에 반해 오늘날은 총 5개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여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을까요?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는 지난 27년간 정확히 3조 8천억 톤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승한 해수면은 높이만 무려 10.6mm에 이르는데요. 독일 지질학 연구소 연구진은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령의 스발바르 제도와 스웨덴 등지 빙하에서 조류를 포함한 40여 개의 미생물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해당 빙하에는 다양한 녹조류가 살고 있으며, 빙하의 해빙과 함께 조류는 더더욱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물 웅덩이가 생기면서 조류가 번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갖추어지자 빙하가 녹으며 검은색을 띠게 된 것이고, 여기에 에어로졸이나 검댕이들이 빙하에 내려앉으며 검은색 빙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2015년 4월 그린란드 빙상 표면은 이전의 10%
미만으로 녹다가 14년 5월을 기점으로 매년 12%씩 녹기 시작합니다. 연간 330억 톤이 녹아내리던 1990년대의 빙하는 2010년대에 접어들며 연간 2380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리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20년간의 시간차에 빙하의 해빙 속도는 무려 7배나 빨라진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폭염입니다. 2019년의 여름, 최악의 기후변화로 서유럽 역사상 최악의 무더위를 겪었고, 프랑스 파리는 무려 영상 42.6도의 폭염을 기록. 이와 같이 세계 각지에서는 현재 말도 안 되는 폭염들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덴마크 기상연구소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에만 1970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린 바가 있고, 심지어는 8월 1일에 단 하루 동안 1000억 톤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대참사를 빚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같은 기후변화 추세가 지속될 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2100년까지 4억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 빙하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찾기 위한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라진 빙하 중 52%인 1조 9710억 톤의 빙하는 온난화로 뜨거워진 공기가 빙하 위 얼음을 녹여 없어지게 되었고, 나머지 48%의 빙하는 바닷물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해수면으로 흘러나가며 녹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를 주도한 앤드루 셰퍼드 리지드 교수는 해수면이 1cm 상승할 때마다 60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말하며, 지금의 기후변화 추세론 그린란드 빙하로만 2100년까지 1억 명, 전체 해수면 상승으로는 4억 명의 이재민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여 세상에 충격적인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BBC의 과학자 에디어 데이비드 휴크먼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그린란드 남단 코레라리크 빙하를 찾았던 2004년에 비하여 현재 빙하의 두께가 100m나 줄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영국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크기로 두께만 해도 2에서 3km에 육박하며, 만약 이 빙하가 몽땅 녹을 시엔 전 세계 바다 수면을 무려 7m나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물론 이만한 두께가 줄어들려면 최소 몇백 년 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단 몇 cm의 수면만 올라가도 당장 해수면보다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는 현실에 이는 경각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곤란한데, 사실 빙하가 녹는 것은 해수면의 상승만이 악재가 아닙니다. 일전 티베트 고대 바이러스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듯 빙하 속에는 수많은 고대 바이러스와 세균이 잠들어 있어 빙하가 녹을 시 언제든 인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실제로 2014년 뉴질랜드 등지의 다국적 연구팀은 캐나다 북쪽 영구 동토층에서 700년 된 술록의 배설물을 발견한 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는 바이러스를 검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 있듯 2016년 시베리아의 동토층에서 치료법을 알 수 없는 고대 탄저균이 깨어나 12세 소년이 사망하고 수천 마리의 술록이 목숨을 잃기도 했죠. 과연 이 미지의 빙하 속에는 또 어떠한 재앙들이 숨어있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담이지만 이렇게 비관적인 관점과 달리 빙하가 녹는 것은 마냥 재앙만은 아니라는 일각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린란드 주민 당사자들에게는 지구온난화가 곧 위기이면서 기회라는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현재 위기인 양 거론되는 온난화는 사실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기원전 950년에서 1250년 사이 중세 통칭 온난기 당시 그린란드로 이주한 유럽인들은 얼음이 없는 바다에서 바다 표범을 사냥하고 소나 양을 방목하며 작물까지 재배하여 삶을 영위해 왔으나, 15세기 소빙하기로 종말을 맞이한 바 그린란드인들의 경험상 지구의 온도가 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겁니다. 또 그린란드가 갖춘 엄청난 천연자원 또한 이들이 바라는 노다지인 상황으로 얼음이 녹아 땅이 드러난 그린란드 남부는 이미 세계 광물업체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예로 그린란드 남서부의 쿠아네르 스위트 일대에 정보기술 산업의 핵심 원료가 되는 히토류가 10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만 이루어지면 연간 4만 톤, 즉 전세계 수요량의 20에서 2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을 채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빙하 아래에는 다이아몬드, 금, 납, 아연, 우라늄 등도 풍부하여 공항과 항만 같은 교역 인프라만 국제 수준으로 갖춘다면 그린란드의 잠재력은 단기간 내에 엄청난 수준으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린란드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위기이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곧 미국으로 하여금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발언의 배경이 되는 것이며, 온난화가 가진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온난화의 현주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원에 대해서 개발이냐 훼손이냐에 대한 이익론적 관점은 그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지구 입장에 생각해본다면 멀쩡한 자연을 파괴해놓은 인간들을 다 때려 부시고 싶은 게 사실일 것이라고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구에게 인간은 과연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서야 인류의 평화가 찾아올지 여러모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 절약을 행하는 바람직한 송아지 여러분이 되길 희망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말하는 소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